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의 수명을 깎아먹는 노화 버튼을 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수복엄마 건강백세 시작합니다.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으며 먹었던 음식들과 무심코 반복해온 식습관이 우리 세포의 자가 청소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최신 건강학술지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2026년 현재 의학계가 주목하는 장수의 핵심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내 몸의 엔진을 지방 연소 모드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 대사 유연성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신체를 정밀 분석한 결과 그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몸의 연료인 포도당과 지방을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갈아 끼우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설계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는 포도당을 태우고 공복 상태일 때는 몸에 저장된 체지방을 꺼내 써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24시간 내내 쏟아지는 간식과 정제, 탄수화물 때문에 이 스위치가 포도당 전용에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연료통은 이미 가득 차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계속해서 연료를 들이부으니 엔진의 과부하가 걸리고 독성 찌꺼기가 쌓여 세포가 빠르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노화 시스템의 주범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설탕이나 흰 밀가루 같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폭발하듯 치솟는 인슐린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췌장은 혈당을 잡기 위해 인슐린을 미친 듯이 뿜어내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세포는 인슐린의 신호에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세포문이 열리지 않으니 포도당은 혈액 속에 남아 혈관을 썩게 만들고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해 자꾸만 음식을 더 찾게 되는 끔찍한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보다 빨리 늙고 이유 없이 피곤하며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근본 원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수의학의 기적은 바로 자가포식입니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통해 증명된 이 시스템은 세포가 스스로 내부의 쓰레기와 고장 난 부품을 청소해서 새 것으로 재활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청소 시스템은 오직 인슐린 수치가 낮을 때만 작동합니다. 즉,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입에 넣어 인슐린 수치를 높게 유지하는 한 우리 몸의 청소 모드는 영원히 꺼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은 세포는 점점 썩어 문드러지며 암과 치매, 심혈관 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멈춰버린 장수의 스위치를 다시 켤 수 있을까요? 학술지 데이터가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식사를 할 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가장 먼저 드십시오. 그 다음이 단백질과 지방이며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입니다. 먼저 들어간 채소의 식이섬유가 장벽에 얇은 코팅막을 형성해 포도당 흡수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춰줍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인슐린 분비가 완만해지며 세포의 청소 모드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아침까지 최소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는 것은 내 몸의 엔진을 지방 연소 모드로 강제 전환시키는 훈련이 됩니다. 이때 비로소 몸은 저장된 지방을 태우며 대사 유연성을 회복합니다. 운동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집어삼키는 거대한 창고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은 쉬워지고 인슐린 감수성은 높아집니다. 대사의 유연성을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수명을 연장하는 첫 번째 버튼이자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 전략입니다. 결국 장수는 독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대사 시스템을 이해하고 세포가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를 넘어 내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학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 없는 100세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대사 건강을 회복하는 순간 당신의 몸은 비로소 젊음을 되찾는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명 연장을 위한 가장 치열한 청소 시간입니다. 많은 현대인이 잠을 줄여가며 성공을 쫓지만 최신 뇌과학 학술지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수면 부족은 뇌에 치명적인 독성 폐기물을 쌓아두는 행위와 같으며 이는 장수의 꿈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2026년 현재 장수의학계가 가장 주목하는 뇌의 비밀은 바로 글림파틱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깊은 비렘 수면에 빠졌을 때 뇌세포 사이의 간격이 평소보다 60% 이상 넓어지며 뇌척 수액이 뇌의 구석구석을 흐르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도시의 청소차가 새벽의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씻겨나가는 노폐물 중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치매의 주범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지속한다면 당신의 뇌는 미처 청소되지 못한 쓰레기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학술지 데이터에 따르면 하룻밤만 잠을 설쳐도 뇌 속의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는 즉각적으로 상승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뇌세포 사이에 단단한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이 플라크는 신경 전달을 방해하고 결국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의 질환으로 직결됩니다. 50대 이후의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치매 발생 위험을 30% 이상 높인다는 통계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총명한 정신을 유지합니다. 그 비결은 뇌의 청소 시간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수면의 질에 있습니다. 뇌를 완벽하게 세척하기 위해서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최적화가 필수적입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뇌세포의 산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모든 디지털 기기의 블루라이트를 엄격히 차단해야 합니다. 블루라이트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순간 뇌는 대낮으로 착각하고 멜라토닌 공장의 가동을 즉시 멈춰버립니다. 또한 침실의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체는 심부 온도가 낮아져야 깊은 수면 단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어 멜라토닌의 원료인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뇌 건강은 신체 건강의 사령부와 같습니다. 뇌가 노폐물로 가득 차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신체의 대사 조절 능력과 호르몬 균형도 동시에 무너집니다. 수면은 단순히 뇌만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시간입니다. 학술지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줄이고 배고픔을 느끼는 그렐린의 분비를 늘려 비만과 대사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즉 잠을 자지 않는 것은 뇌를 늙게 할 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노화시계를 앞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은 장수를 위한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는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우리는 이제 잠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잠은 게으름의 상징이 아니라 내일의 생명력을 충전하고 뇌를 보호하는 가장 지적인 활동입니다. 뇌의 글림파틱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 우리의 기억력과 창의성, 그리고 생명력은 비로소 영원함을 얻게 됩니다. 밤마다 펼쳐지는 뇌의 대청소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어두운 방과 서늘한 공기 그리고 전자기기 없는 고요함이 당신의 뇌를 치매로부터 구하고 진정한 장수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뇌가 깨끗해지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밝고 명료해질 것이며 늙지 않는 뇌를 가진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뇌를 선물 받습니다. 이 새로운 뇌는 학습 능력을 높이고 감정 조절을 원활하게 하며 전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학술지는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백신을 접종할 경우 항체 형성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수면이 면역력의 근간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성인에게도 세포, 수복과 근육 재생을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잠을 포기하고 얻은 시간은 결국 나중에 질병으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을 잃게 만드는 가불과 같습니다. 따라서 장수의 두 번째 비결은 명확합니다.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유지하고 주말에 몰아서 자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뇌는 일관성을 사랑합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뇌의 청소차를 매일 같은 시간에 정기적으로 운행하게 만듭니다. 뇌의 수명을 늘리는 것은 곧 당신의 인생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맞이하는 아침은 당신이 장수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면은 장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뇌를 씻어내고 세포를 고치며 호르몬을 재정비하는 이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비싼 영양제나 운동도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이 선사하는 뇌의 기적을 매일 밤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치매 없는 노후와 활기찬 장수를 실천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뇌를 청소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이 고요한 혁명은 당신의 침실에서 오늘 밤 당장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의학은 장을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하고 찌꺼기를 내보내는 긴 파이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대 장수의학은 장을 우리 몸의 제2의 뇌이자 면역의 사령부로 규정합니다. 우리 몸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장벽 바로 뒤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을 훈련시키고 공격 대상을 지정하며 전체적인 염증 수치를 조절하는 실질적인 통제자가 바로 100조 마리에 달하는 장내 미생물 군집, 즉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신체를 정밀 조사해보면 예외 없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일반인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은 수십 년간 축적된 견고한 미생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노년기 급격히 떨어지는 면역력을 보완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특히 경계해야 할 현상은 장 누수 증후군입니다. 현대인의 식탁을 점령한 가공식품, 과도한 당분, 그리고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장벽을 보호하는 점막층을 파괴하고 유익균을 사멸시킵니다. 장벽의 밀착 결합이 느슨해지면 원래 혈액으로 들어오면 안 될 세균의 조각이나 미세한 독소들이 혈류를 타고 온몸을 떠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계에서 인플라마징이라 부르는 염증성 노화의 주범입니다. 전신을 순환하는 이 독소들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뇌신경을 자극하며 지방세포를 비대하게 만듭니다. 이유 없이 몸이 붓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피부에 트러블이 잦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당신의 장벽이 무너져 전신 염증 수치가 치솟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장 건강을 되살려 면역력을 회복하는 방법은 복잡한 수술이나 값비싼 약물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에게 최고의 먹이를 공급하여 유익균의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과 제철 채소는 유익균이 가장 좋아하는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장내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분해할 때 생성되는 단쇄지방산은 장벽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며 벌어진 장벽을 다시 튼튼하게 결합시킵니다. 또한 단쇄지방산은 혈관을 통해 이동하며 면역세포의 과도한 공격성을 진정시키고 전신의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염증 신호 전달 물질로 작용합니다. 장수 식단이란 결국 내 몸의 미생물을 잘 먹여 살리는 식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술지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일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콩, 견과류, 버섯, 다양한 색깔의 채소들은 각기 다른 종류의 미생물을 불러 모읍니다. 특정 유산균 제품 한두 알에 의존하는 것보다 다양한 천연 식재료를 섭취하여 장내 환경을 울창한 숲처럼 풍성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장내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균에 대항하는 힘이 강해지고 대사 능력 또한 향상됩니다. 장내 미생물은 당신이 먹는 음식에 따라 단 몇 시간 만에도 그 구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신선한 채소 한 접시가 당신의 면역 체계를 재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장은 뇌와 연결된 장-뇌축이라는 고속도로를 통해 우리의 감정과 인지 능력까지 지배합니다.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장 건강이 단순히 신체 건강을 넘어 정신적 건강과 장수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내 환경이 나쁘면 뇌의 염증 반응도 심해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치매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따라서 장수를 위한 세 번째 비결은 명확합니다. 내 몸 안의 작은 동반자인 미생물들과 공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먹이를 주고 그들이 살기 좋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때 그들은 당신의 몸을 가장 강력한 면역 요새로 만들어 보답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는 현대 장수의학의 정점입니다. 장벽을 튼튼히 하고 미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전신 염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불을 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공된 맛의 유혹을 이겨내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담긴 음식을 짱에게 선물하십시오. 장내 미생물이 활짝 웃을 때 당신의 노화 시계는 서서히 멈추고 활기찬 100세의 시대를 향한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장수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신체적 지표는 무엇일까요? 주름진 피부도 흰 머리카락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근육량입니다.
현대 장수의학은 근육을 단순한 움직임의 도구가 아니라 인체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이자 장수 호르몬의 창고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30대 이후부터 우리 몸의 근육은 매년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70대에는 전성기 시절의 절반도 남지 않는 근감소증이라는 치명적인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학술지 데이터에 따르면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낙상, 골절, 당뇨병, 심지어 조기 사망 위험을 3배 이상 높이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은 마이오카인 MYOKINE라는 수백 가지의 이로운 물질을 혈액 속으로 뿜어냅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기적 같은 일을 수행합니다. 뇌로 이동해서는 신경세포의 성장을 돕는 인자를 자극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지방세포로 가서는 나쁜 지방을 태우는 화력 역할을 하며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까지 발휘합니다. 즉, 근육을 단련하는 행위는 내 몸 안의 천연 약국을 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이를 몸 전체로 전달하고 대사할 엔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수하는 노인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하체가 견고하고 걸음걸이가 힘차다는 점인데, 이는 곧 그들의 호르몬 시스템이 여전히 젊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 스펀지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혈당이 급격히 오를 때 이 당분을 가장 많이 빨아들여 에너지로 비축하는 곳이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근육이라는 창고가 좁아지면 갈 곳 없는 포도당은 혈관을 떠돌며 혈관벽을 긁어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하며 당뇨병과 합병증의 원인이 됩니다. 학술지는 중년 이후의 당뇨병 관리는 식단 조절보다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합니다. 허벅지 근육량이 1cm 증가할 때마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10% 이상 감소한다는 통계는 근육이 곧 생명보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장수의학은 단백질 섭취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합성하는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노년층일수록 젊은이보다 더 많은 양질의 단백질을 의도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체중 1kg당 최소 1.2g에서 1.5g의 단백질을 매일 보충하는 것은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단순히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이 풍부한 달걀, 생선, 콩류를 끼니마다 골고루 배분해야 합니다. 근육은 정직합니다. 당신이 준 영양분과 당신이 가한 적절한 자극만큼만 당신의 곁에 머물러 줄 것입니다. 운동 요법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걷기 운동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노화로 인한 근섬유의 위축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반드시 중력을 거스르는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와 같은 운동은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리고 질을 개선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며, 이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때 당신의 생체 시계는 비로소 거꾸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사라지지만 100세 노인이라 할지라도 자극을 주면 반드시 성장하는 놀라운 재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은 또한 뼈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골밀도가 함께 높아지며 설령 넘어지더라도 뼈가 부러지는 대참사를 막아줍니다. 노년기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고관절 골절임을 감안할 때 근육을 키우는 것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 투자입니다. 근육이라는 자산은 인플레이션도 없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당신만의 유일한 생존 자산입니다. 오늘 당신이 흘린 땀 한 방울은 내일의 당신을 지탱할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육량은 장수의 절대 지표입니다. 근육이 내뿜는 마이오카인의 활력을 믿고 혈당을 조절하는 근육 창고를 넓히며 매일 조금씩이라도 근육에 자극을 주십시오. 그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만성 질환을 물리치며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없는 활기찬 장수를 실현하는 가장 과학적인 길입니다. 근육은 당신의 의지를 신체에 기록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튼튼한 다리와 탄탄한 몸으로 100세의 시대를 활보하십시오. 근육이 살아있는 한 당신의 청춘은 끝나지 않습니다. 장수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인의 숙명과도 같은 스트레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비되는 죽음의 호르몬 코르티솔입니다. 최신 심신의학 학술지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단순히 기분의 문제를 넘어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직접적으로 단축시킨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긴장 상태나 불안감을 느낄 때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본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용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이 비상벨이 꺼지지 않고 24시간 내내 울려 퍼진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전쟁터로 변하게 됩니다. 2026년 장수의학의 핵심은 이 보이지 않는 불꽃인 만성 염증을 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우리 몸은 전신적인 염증 상태에 빠집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조용한 암살자라고 부릅니다. 코르티솔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하여 암세포에 대한 감시 체계를 무너뜨리고 혈당을 강제로 높여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코르티솔에 매우 취약하여 만성 스트레스는 해마의 신경세포를 위축시키고 인지 기능을 감퇴시켜 치매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됩니다. 학술지 데이터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최대 10년 이상 빠르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즉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과 운동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코르티솔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학술지가 제안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데 스트레스 상태인 교감 신경과 휴식 상태인 부교감 신경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적으로 가장 검증된 방법은 바로 깊은 복식 호흡과 명상입니다. 횡격막을 깊게 움직이는 호흡은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뇌에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받는 순간 코르티솔 분비는 즉각적으로 줄어들고 몸은 비로소 세포를 복구하고 염증을 치유하는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비싼 항산화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노화 방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자연과의 교감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천연 해독제입니다. 학술지에 보고된 산림욕 연구에 따르면 숲속의 피톤치드와 자연의 소리는 인간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킬러 세포라고 불리는 NK세포의 활성도를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도심의 소음과 자극에서 벗어나 흙을 밟고 나무를 보는 행위는 원시적인 생존 본능의 안도감을 주어 스트레스 수치를 근본적으로 낮춰줍니다. 여기에 더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코르티솔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강력한 장수 호르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반려동물과의 교감,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의 소속감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심장을 보호하여 돌연사 위험을 낮추는 실질적인 생물학적 방패가 됩니다. 장수의학은 이제 육체와 정신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마음의 평온은 곧 세포의 평온이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유전자의 표현형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때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는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며 염증 유발 인자들은 활동을 멈춥니다. 장수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평온하고 활기차게 수용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가 당신의 미래 10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는 장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깊은 호흡으로 뇌를 진정시키고 자연 속에서 몸을 정화하며 따뜻한 인간관계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코르티솔이라는 암살자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당신의 내면을 평화와 긍정으로 가득 채울 때 당신의 신체는 비로소 진정한 노화 역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장수 비결의 모든 여정을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사 건강, 수면, 미생물, 근육, 그리고 마음이라는 5가지 열쇠를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이 과학적인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며 치매 없이 건강하게 활기찬 100세의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